장바구니를 들고 비를 맞으며 걷던 분이는 작은 다리를 건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사이 비를 피한 채 웅크린 진돗개 한 마리, 흰색과 황갈색 털이 젖은 채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개가 왜 저기 있지? 정분이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7살 남편을 떠나보낸 지 이제 3년째였죠. 처음엔 적막함이 무서워서 라디오를 하루 종일 틀어놓곤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귀찮아졌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분이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시골집이지만 이제는 분이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마당 한쪽에는 남편이 가꾸던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이제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분이는 가끔 그 텃밭을 바라보며 정리해야지 하고 중얼거리지만 막상 호미를 들면 힘이 빠져서 금세 포기하곤 했습니다. 아침밥을 간단히 차려놓고 밥상에 앉으니 건너편 남편 자리가 유독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신문을 보며 분이야, 이거 봐. 요즘 세상 참 많이 변했네 하고 말을 걸곤 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오직 분이의 숨소리와 젓가락 소리만 방 안을 맴돕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갈 곳도 할 일도 딱히 없었으니까요. 텔레비전을 켜면 아침 드라마가 나오는데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이야기들이 요즘은 왠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남편과 함께 그런 드라마를 보며 저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웃곤 했는데 말이죠. 서울에 있는 아들 성호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입니다. 그마저도 엄마 잘 지내시죠? 몸 조심하세요 라는 짧은 인사뿐이죠. 며느리와 손자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아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서둘러 끊어버립니다. 분이는 그런 아들을 탓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전화 통화를 떠올려 보니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분이는 가끔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괜히 귀찮게 하나 싶어서 다시 내려놓곤 했죠. 아들도 바쁠 텐데 별일 없는 안부 전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론 아들이 먼저 전화 걸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은 하나둘 도시로 이사 가거나 손주 돌보러 떠났죠. 남은 사람들과는 가끔 길목에서 마주쳐도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만 나눌 뿐입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 보니 분이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꼭 필요한 것들만 사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는 나누지만 오래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드뭅니다. 다들 자기 할 일로 바쁘고 분이 역시 굳이 남의 사정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 안 한쪽 구석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 상자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남편도 그 상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분이도 굳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만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상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죠.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과 남편의 낡은 만년필,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옆에는 낯선 사람들이 함께 찍혀 있었죠. 이 사람들이 누구지?
분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장에는 젊은 남편과 또 다른 젊은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아주 어린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그들에 대해 말해준 기억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남편이 어떤 집 앞에서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분이가 살고 있는 집과는 다른 곳이었죠. 배경으로 보이는 집은 낡고 작았지만 마당에는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진돗개 같아 보이는 그 개는 남편을 향해 꼬리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이미 물어볼 상대는 없었죠. 분이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정리해야지 하고 중얼거렸지만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분이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전부였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 그런 분이에게도 변화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변화는 비 오는 어느 목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장보기를 위해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어서 우산을 챙겨 나왔는데 장을 보는 동안 비가 제법 세게 내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비가 이렇게 오네. 분이는 서둘러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비를 맞으며 걷다 보니 숨이 차올랐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상적인 일들도 점점 버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함께 장을 보러 다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를 건너려는데 다리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그 소리는 마치 동물이 우는 소리 같았죠. 분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낑낑. 분명히 개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분이는 호기심에 다리 밑을 내려다보았죠. 콘크리트 다리 기둥 사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에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중간 크기의 개였는데 비에 흠뻑 젖어서 몸을 떨고 있었죠. 어머, 저 개가 왜 저기 있지? 분이는 다리 난간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개는 진돗개 같아 보였는데 목에는 끊어진 목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름표는 보이지 않았죠. 개는 분이를 올려다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아프게 했죠. 주인이 어디 있을까? 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개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개는 추위에 떨고 있었죠. 분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개를 그냥 두고 가기엔 너무 안쓰러웠지만 남의 개를 함부로 데려가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개가 내는 작은 울음소리를 들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다리 아래로 내려가 개에게 다가갔죠. 이리 와, 무서워하지 마. 개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분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는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분이가 손을 내밀자 개는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온순해 보이는 개였습니다. 집에 주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분이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 비의 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비를 피하게 해주고 나중에 주인을 찾아주면 된다고 마음먹었죠. 따라와, 우리 집에 가자. 개는 분이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을 보니 어디 다친 것 같았죠.
분이는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걔는 분이 곁에서 얌전히 따라왔고 가끔 분이를 올려다보며 고마운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분이는 걔를 마당으로 데려왔습니다. 일단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밑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낡은 담요를 깔아주었죠. 그리고 부엌에서 밥과 물을 가져와 주었습니다. 많이 배고팠구나. 걔는 분이가 가져다 준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던 걸까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걔는 분이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름이 뭘까? 목줄에 이름표가 없네. 분이는 개의 하얀 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백구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어릴 적 시골에서 기르던 개의 이름이었습니다. 백구라고 부를까? 어때? 개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처음으로 몇 년 만에 미소를 지었죠. 집안이 이렇게 활기차게 느껴진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는 그쳤지만 백구는 여전히 마당에 있었습니다. 분이는 백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신경 쓰였죠. 혹시 정말 주인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백구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서 대문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이는 창문으로 백구를 지켜보았습니다. 뭘 기다리는 걸까? 백구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귀를 쫑긋 세우고는 대문 너머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백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주인을 기다리는 건가? 백구의 그 간절한 눈빛이 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자신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분이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문밖 어딘가를 오래 바라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분이는 백구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백구의 실루엣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백구는 담요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문 쪽을 향하고 있었죠. 분이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죠. 분이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쯤 백구의 짖는 소리에 잠이 깼죠. 하지만 평소에 짖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기쁨과 반가움이 섞인 그런 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지? 분이는 급히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보니 백구가 대문 앞에서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문 밖에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서둘러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아이 한 명이 서 있었어요.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옷은 흙투성이에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며칠 감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죠. 어머 얘야. 분이가 놀라서 소리치자 백구는 아이에게 달려가 몸을 비볐습니다. 아이는 백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걔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절실해서 분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얘야, 괜찮니? 어디서 왔니? 분이는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아이는 백구만 붙잡고 있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백구의 털 속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만 했죠. 이름이 뭐니? 집은 어디고? 아무리 물어봐도 아이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만 백구를 꼭 안고는 놓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백구도 아이를 알아보는 듯 계속 아이의 얼굴을 하차주며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옷은 며칠 입은 듯 더럽고 구겨져 있었고 신발도 흙투성이었어요. 어디서 잤는지 머리카락엔 풀잎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죠. 우선 안으로 들어오자. 씻고 밥부터 먹어야겠어. 분이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아이는 백구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백구도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죠. 아이는 백구 곁에 바짝 붙어 앉아서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와 빵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거부하는 듯 했지만 배가 고팠던지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는 내내 백구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을 안 하네. 분이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온 건지, 부모는 어디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도 고민됐죠. 그때 마침 마을회관에 볼 일이 있어 가던 이웃 최 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분인의 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 안이 훤히 보였거든요. 어머, 분이 씨? 저 아이는 누구예요? 최 씨 아주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치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 했죠. 어머, 저 아이. 혹시? 최 씨 아주머니는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 혹시 산 너머 마을 김씨댁 손자 아니에요?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아이를 아는 것 같았거든요. 김씨댁요? 어느 김씨댁 말씀이세요? 작년에 집에 불이 났던 그 집 말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던. 최 씨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분이도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 가을쯤 산 너머 마을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 집 가족들이 모든 것을 잃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이야기도 함께 말이죠. 그런데 저 아이가 왜 여기 있을까요? 글쎄요. 소문으로는 아버지가 빚 때문에 도망갔다고 했는데 최 씨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집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외할머니가 아이를 찾아다닌다고 들었는데 못 찾았나 봐요. 분이는 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아이가 왜 이런 상태인지 이해가 됐어요.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떠돌아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최 씨 아주머니가 백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예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럼 그 집에서 기르던 개가 아닐까요? 그 집에서 진돗개 한 마리 기르고 있었거든요.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백구와 아이가 원래 함께 살던 가족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백구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아이도 백구를 찾아왔던 거였죠. 그러고 보니 저개가 어제부터 대문 앞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이는 백구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백구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동물의 본능으로 아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이는 최 씨 아주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아주머니도 확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아이가 갑자기 백구를 꼭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아이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와 백구가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아이를 보살펴 주기로 말이죠. 경찰서에 신고는 하되
그 전까지는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돌봐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분이는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남편의 옛날 옷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찾아 입혔는데 그래도 아이에게는 너무 컸죠. 소매와 바짓단을 접어서 겨우 맞췄습니다. 이제 훨씬 나아 보이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깨끗해진 모습이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백구는 아이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아이를 지키겠다는 듯이 말이죠.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소문을 듣고 분인의 집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금세 소문이 나거든요. 정말 김씨네 손자 맞나? 그 집 분란 후에 어떻게 됐다던가? 사람들은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마을 이장 박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이 씨, 그 아이 말인데. 박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 사정이 좀 복잡해요. 아버지 김동철 씨가 건설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봤거든요. 그때 빌린 돈이 억 단위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분이는 놀란 표정으로 박 이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재 후에는 더 어려워졌죠. 집도 다 탔고 보험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럼 아이 부모는 어디 있나요? 어머니는 서울로 일하러 갔다고 하고 아버지는 글쎄요.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떠났다고 들었어요. 박 이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못 찾았나 봐요. 아이가 혼자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걔가 길을 안내했나?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아이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김동철 씨 말인데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술로 마음을 달랬다고 해요. 빚쟁이들이 자주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야반도주한 거죠. 분이는 점점 복잡한 마음이 됐습니다.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니 더욱 안쓰러웠거든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기르던 개가 정말 진돗개 맞나요? 맞아요. 늘 아이와 붙어 다니던 개였어요. 그럼 저 개가 그 집 개가 확실한가 봐요. 아이를 알아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분이도 확신이 섰습니다. 백구는 분명 아이네 집에서 기르던 개였고 화재 후 혼란 속에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어 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이는 아이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마워요라는 말을 아주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백구는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어요.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왜 그러지? 분이는 백구의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경계심이었거든요. 마치 위험한 것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아이도 백구의 행동을 보고는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백구에게 더 바짝 달라붙으며 작게 떨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무서운 게 있니? 분이가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구를 꼭 안고는 눈을 감았어요. 마치 무언가로부터 숨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문을 평소보다 더 꼭 잠갔습니다. 백구의 경계심이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주었거든요. 혹시 아이와 백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 무렵 백구의 짖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반가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분이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백구는 계속 대문 쪽을 향해 짖고 있었어요. 아이는 백구 옆에서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고요. 뭔가 이상해. 분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경계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동물의 본능은 사람보다 예민하니까요. 그 순간 대문 너머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이 맞나? 여기서 봤다고 했는데.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이를 찾는 사람들인 걸까요? 그렇다면 좋은 일일 텐데 백구의 반응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이는 백구에게 더욱 바짝 붙어 있었고 백구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분이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죠.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는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분이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리며 대문을 노려보고 있었고 아이는 백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봤다니까. 목소리의 주인들은 분명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투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위협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전화기로 다가갔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오면 바로 경찰에 연락할 작정이었죠. 갑자기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백구도 짖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죠. 사람들이 없어졌나? 분이는 다시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분이는 저녁거리를 사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이와 백구는 마당에서 조용히 있겠다고 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이가 고개를 끄덕여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금방 올게. 여기 있어. 분이는 아이에게 당부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이 씨, 그 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서에는 신고했나요? 사람들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물어왔지만 분이는 적당히 대답하고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장터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분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마을이 조용한 것 같았어요. 개들도 짖지 않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분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아이가 갑자기 걱정됐거든요. 집 근처에 다다르자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얘들아, 잘 있었니? 분이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분이는 급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방 안도 아무도 없었어요. 마당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아이와 백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분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백구와 함께 어디론가 떠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새벽에 들렸던 그 남자들이 아이를 데려간 건 아닐까요? 분이는 마을 입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이와 백구를 봤을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우리 집에 있던 아이 보셨어요? 마침 지나가던 김씨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아이요? 1시간 전쯤 개하고
함께 마을 입구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정말요? 혼자요? 네, 걔가 앞장서고 아이가 따라가더라고요.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됐어요. 아이가 어디로 간 건지, 왜 혼자 떠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와 백구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찾아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디 갔을까? 분이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혹시 아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밤이 완전히 찾아왔을 때 마당 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얘들아, 돌아왔구나. 하지만 대문 앞에는 백구만 있었습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것은 백구의 목줄에 뭔가 묶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분이는 백구의 목줄에서 그것을 풀어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어요. 배경으로 보이는 집은 지금 분이가 살고 있는 집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여기 있지? 분이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옆에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아이는 대여섯 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분이의 머릿속에 하나의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사진 속의 아이가 지금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인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진 속의 남자는 현재 아이의 할아버지이고 남편과는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남편이 이 집 사람들과 아는 사이였나? 분이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이 사진이 백구의 목줄에 묶여온 것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분이를 올려다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왜 이 사진을 가져온 건지. 분이는 남편의 비밀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안에 이 사진과 관련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분이는 백구가 가져온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분이를 따라오며 계속 낑낑거렸어요.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잠깐만, 백구야. 분이는 서둘러 남편의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뚜껑을 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상자 안에 있던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어 백구가 가져온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어머, 이게... 분이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도 비슷한 시기에 찍힌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이 나온 사진들이었습니다. 분이는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봤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남편과 낯선 남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배경으로는 건설 현장 같은 곳이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그 남자의 결혼식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례를 서고 있는 모습이었죠. 신부 옆에는 어린 아이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백구가 가져온 사진 속의 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김동철 씨구나. 분이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가 자라서 김동철이 되었고 그의 아들이 바로 지금 실종된 아이였던 것이죠. 세 번째 사진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김동철의 아버지와 함께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 옆에는 어린 김동철이 서 있었고 진돗개 한 마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 백구의 먼 조상이구나. 분이는 마침내 모든 연결고리를 이해했습니다. 남편과 김동철의 아버지는 오래된 친구였고 어떤 약속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는 개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여진 것 같았어요. 동철이에게. 분이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아, 내 아버지와 나의 약속을 기억하니? 만약 우리 중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기로 했잖니.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분이가 있다. 혹시 내가 없더라도 내 아이만큼은 우리가 지켜주겠다. 백구도 함께 말이야. 편지를 읽는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내가 못 지키면 대신 부탁할 사람이 있다. 혹시 내가 못 지키면 내가 지켜줘야 한다. 그 말들의 의미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은 김동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분이에게 넘겨주려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백구가 우리 집으로 온 거구나. 분이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분이의 시선을 받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이해했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왜 백구만 돌아온 것인지 말이죠.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분이를 돌아보며 짖었어요.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백구야, 어디 가려는 거니? 분이는 백구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마을 외곽 쪽으로 향했어요. 분이는 손전등을 들고 백구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마을 끝자락에 있는 버려진 창고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인데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아서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백구는 그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분이를 돌아보며 조용히 낑낑거렸어요. 여기 있다는 거야? 분이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두 개가 보였어요. 누구세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창고 구석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이 옆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 며칠 수염을 깎지 않은 모습. 아빠. 아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제서야 분이는 깨달았어요. 그 남자가 바로 아이의 아버지 김동철이라는 것을 말이죠. 죄송합니다. 김동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개를 찾아서 이 마을로 온 걸 따라왔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이 뒤를 쫓고 있어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이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새벽에 들렸던 남자들의 목소리, 백구의 경계심, 아이의 갑작스러운 실종,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빚쟁이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네. 어젯밤에도 왔었어요. 다행히 백구가 짖어서 숨을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동철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또 온 것 같아요. 백구가 갑자기 사나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동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동철은 아이를 품에 안고 창고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어요. 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백구는 창고 입구에 서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태세를 취했죠. 아저씨,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김동철은 너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떨고 있었고 백구만이 유일하게 용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자동차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맞나? 마을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고 했잖아. 개 짖는 소리도 들렸고 3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의분이 앞섰습니다. 남편의 친구 가족을 이렇게 괴롭힐 수는 없어. 분이는 남편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자신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동철, 나와. 창고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어봤자 소용없어. 빚은 갚아야지. 애까지 데리고 도망치면 어떻게 해? 남자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이는 김동철을 바라봤어요. 그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갚을 수가.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말이죠.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백구야. 아이가 작게 소리쳤지만 백구는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걔가 있네?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밖에서 남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백구가 사납게 짖기 시작했어요. 경고하는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물면 어떻게 해?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남자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는 더욱 사나워졌어요. 마치 주인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분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가 남자들과 마주섰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분이를 본 남자들이 놀랐습니다. 아, 할머니. 우리는 김동철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있나요? 남자들은 분이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당당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찾으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람을 협박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범죄 행위거든요. 분이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할 일이 있어요. 분이의 말을 들은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하지만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창고 안에서 김동철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말이죠. 그만하세요. 김동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고 싶어요. 김동철, 드디어 나왔구나. 남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백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어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죠. 김동철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있었어요. 아이 앞에서 이런 일은 그만해 주세요. 제가 스스로 자수할 테니까요. 자수? 네.
빚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겠어요. 하지만 아이는 안전한 곳에 맡기고 싶어요. 김동철은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나요? 외할머니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분이는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말이죠. 물론이에요. 분이의 대답에 김동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상황은 급속도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철은 자진해서 경찰과 함께 갔고 빚쟁이들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어요. 아이는 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백구는 그 둘을 지키듯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분이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동철은 변호사와 함께 빚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죠. 분이는 아이와 백구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분이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배고픈가 봐요. 아이가 처음으로 긴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분이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아이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럼 밥을 줘볼까? 네, 제가 줄게요. 아이는 백구의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를 따랐어요. 그 모습을 보며 분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외할머니를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경찰의 도움으로 연락이 닿았고 외할머니는 기뻐하며 아이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외할머니를 찾았다고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그리워했던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네, 내일 오신대요. 분이도 기뻤지만 한편으론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는 분이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아이의 외할머니가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단정한 할머니였어요.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준호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외할머니. 아이는 외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분이도 눈물이 났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외할머니는 분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손자를 돌봐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분이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론 뿌듯했습니다. 남편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말이죠. 준호는 앞으로 저와 함께 살 거예요. 동철이가 문제를 다 해결할 때까지는요. 외할머니의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쉬워 보였어요. 백구는 어떻게 하죠? 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구는 여기서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어때? 분이가 제안했습니다. 대신 주말에는 외할머니와 함께 놀러와. 백구도 준호를 기다릴 거야.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완전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외할머니도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준호에게 백구는 가족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튿날 준호는 외할머니와 함께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백구를 꼭 안고 약속했어요. 백구야, 주말에 꼭 올게. 기다리고 있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준호를 배웅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주말, 준호는 약속대로 외할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백구는 준호를 보자마자 기쁨에 넘쳐 뛰어다녔어요. 마당에서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분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아빠 소식 들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분이는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동철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정말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동철의 개인회생이 인정되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다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고요? 준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네,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할머니도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동철이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에서 새로운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김동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던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어요. 다행이에요. 준호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분이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남편의 약속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백구는 계속 할머니가 돌봐주시겠어요? 준호가 주말마다 놀러 올 테니까요. 물론이죠. 그날 밤 분이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 지켰어요. 준호도 잘 자라고 있고 동철이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마당에서는 백구가 대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곧 올 준호를 기다리는 기쁜 마음이었죠. 분이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준호와 백구의 즐거운 놀이소리, 그리고 분이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말이죠. 따뜻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는 어느 주말 오후 백구와 준호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혈연이 아니어도 함께 있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